안녕하세요. GMCP 웨어하우스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6장 행렬의 정의 및 연산편입니다. 오늘의 목차는 행렬의 정의, 행렬의 종류, 행렬의 연산, 예제 및 문제 풀기입니다. 행렬의 정의. 행렬이란 행과 열을 이루는 요소들이 사각형 형태로 표현되고 행을 이루는 요소의 개수를 m, 열을 이루는 요소의 개수를 n이라 할 때 mn 행렬이라고 말합니다. 행렬은 이름 그대로 행과 열로 구성되는데 m개의 행과 n개의 열을 가진 행렬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행렬의 크기는 mn으로 표기되는데 m과 n이 같다면 정사각형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렬의 원소는 보통 행과 열을 첨자로 해서 aij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i는 행이고 j는 열을 뜻합니다. 이 행렬의 각 원소의 아래 첨자가 원소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벡터는 1n 행렬을 행벡터라고 합니다. 행이 1이고 열이 n개인 행렬을 말합니다. 열벡터는 m1 행렬이라고 합니다. 행이 m개, 열이 1개인 행렬을 뜻합니다. 여기서 정방행렬이란 행과 열의 수가 같은 행렬을 말합니다. 대각 요소는 행렬 요소 aij에 관해 i는 j인 요소를 말합니다. 대각 행렬이란 정방 행렬과 대각 요소 이외의 요소가 모두 0인 행렬을 말합니다. 항등 행렬. 항등 행렬이란 대각 행렬 중 대각 요소가 모두 1인 행렬을 말합니다. 영행렬이란 모든 요소가 0인 행렬을 말합니다. 다음은 행렬의 정의와 관련된 예제 및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B의 차수는 얼마인가? 또한 값이 7인 원소의 위치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정답은 행렬 B의 차수는 3개의 행과 2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는 3이입니다. 행렬에서 원소 7은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과 열은 0부터 번호를 매기기 때문에 원소 7은 2행 0열입니다. 행렬 A의 차수는 얼마인가? 또한 2행 4열의 수는 얼마입니까? 정답은 행렬 A의 차수는 3개의 행과 5개의 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수는 3행 5열입니다. 행렬에서 두 번째 행과 네 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는 0입니다. 행렬 A와 행렬 B는 같은가? 정답은 다릅니다. 행렬 A는 차수가 2, 3, 2행 3열이고 행렬 B는 차수가 3행 3열로 차수가 다릅니다. 행렬을 갖기 위해서는 원소와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행렬 A와 행렬 B는 같은가? 정답은 다릅니다. 행렬 A는 차수가 3행 3열, 행렬 B는 차수가 3행 3열로 차수가 같지만 원소가 다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행렬이 갖기 위해서는 원소와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다음은 행렬의 연산입니다. 행렬의 합과 차, 행렬과 스칼라의 곱, 행렬의 곱, 전치 행렬, 역행렬, 행렬의 연산 법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소개해드린 연산들은 예제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함께 풀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행렬 B가 다음과 같을 때
두 행렬 A, B의 합을 구하시오. 구하는 방법은 행렬의 합은 각각의 행 개수와 열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 성립합니다. A와 B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원소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고 3과 4를 더하고 7과 마이너스 5를 더하고 4와 5를 더하고 5와 마이너스 3을 더하고 3과 6을 더하고 6과 1을 더하고 7과 마이너스 2를 더하고 6과 1을 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 7, 2, 9, 2, 9, 7, 5, 7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행렬 A와 행렬 B가 다음과 같을 때 두 행렬 A, B의 합을 구하시오. 이것도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풀어주면 됩니다. 행렬 A와 행렬 B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더해주면 13, 마이너스 5, 4, 4, 3, 4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행렬의 차입니다. 행렬의 차는 행렬의 합을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다만 연산법이 차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같은 위치의 원소끼리 빼줍니다. 행렬 A와 행렬 B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따라서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7, 1, 마이너스 4, 8, 1, 마이너스 6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행렬의 스칼라 곱입니다. 행렬과 스칼라의 곱은 행렬의 각 요소에 해당하는 스칼라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행렬 A가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3A를 구하시오. 여기서 스칼라 값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A 행렬을 곱하면 각 원소에다 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0, 마이너스 3, 12, 30, 0, 3, 3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제. 행렬 B가 다음과 같은 행렬을 가질 때 3분의 1 B를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스칼라 곱이 3분의 1이죠. 모든 원소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2, 마이너스 3, 4, 0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1차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와 행렬 B가 다음과 같은 행렬을 가질 때 2분의 1 x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분의 1 b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2분의 1 x를 두고 먼저 3a 플러스 3분의 1 b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소에 마이너스 3 스칼라 값을 곱해주고요. 이 행렬에 3분의 1을 각 원소에 곱해줍니다. 곱해준 값이 다음과 같고 서로 더해주면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4, 마이너스 33, 4, 3과 같은 행렬 답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2분의 1을 반대쪽으로 넘겨주게 되면 x만 남고 오른쪽 항에는 마이너스 3a와 3분의 1 b를 더해준 행렬에 스칼라 값인 2를 곱해줍니다. 해서 x의 값은 1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28, 마이너스 66, 86과 같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행렬의 곱입니다. 4개의 문제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행렬의 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쉽게 한글로 기억을 생각하면 됩니다. 앞에 행과 뒤에 열을 서로 곱해주고 더해주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해주면 가장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5 곱하기 8 한 값이 이 행렬의 곱행렬의 첫
첫 번째 행렬 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의 값을 구하려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을 곱해주어 더해줍니다. 따라서 3 곱하기 3 더하기 5 곱하기 2의 값이 그 원소가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원소값을 구하려면 이 앞의 행열의 두 번째 행과 뒤의 행열의 첫 번째 열을 곱해주어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3 곱하기 8 한 값이 그 원소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원소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원소들을 곱해주어 더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한 값을 적어주면 정답은 34, 19, 26, 3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행렬은 어떻게 구할까요? 위에 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원소를 구하려면 앞에 첫 번째 행과 뒤에 첫 번째 열의 원소를 서로 곱해주고 더해준 뒤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원소를 구하려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원소를 곱해주고 더해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원소를 구하려면 앞에 두 번째 행과 뒤에 첫 번째 열의 원소를 서로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행과 두 번째 열의 원소를 구하려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의 원소를 곱해주고 더해줍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4, 8, 10, 16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3번. 3번은 어떻게 구할까요? 구할 수 있을까요? 네. 행렬의 곱은 앞에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뒷행렬의 행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개수가 같으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앞 행렬의 열의 개수는 3개죠. 그 다음에 뒷 행렬의 열의 행의 개수는 3개입니다. 개수가 같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하면 첫 번째 열, 첫 번째 행의 원소를 구하려면 이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서로 곱해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원소를 구하려면 앞에 두 번째 행과 뒷행열의 첫 번째 열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원소를 구하려면 세 번째 행과 앞행열의 세 번째 행과 뒷행열의 첫 번째 열을 곱해주어 더해줍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5, 18, 14 다음과 같은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4번은 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행열의 열의 개수와 뒷행열의 행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앞의 행열의 열의 개수는 하나입니다. 1이지만 뒤의 행열의 행의 개수는 3이기 때문에 같지 않죠. 따라서 이 행렬의 곱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정치 행렬입니다. 전치 행렬이란 행렬의 각 요소들과 열을 뒤바꿔서 나온 결과 행렬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렬 B가 다음과 같은 행렬일 때 정치 행렬 B를 구하시오. BT를 구하시오. 전치 행렬을
표현할 때는 여기 위에 첨자에 t를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따라서 bt는 각 요소들의 행과 열을 뒤바꾸면 원래 행열이 1, 4, 7, 2, 5, 8, 3, 6, 9였다면 전체 행열은 이 열이 행으로 가서 1, 2, 3, 이 열이 행으로 가서 4, 5, 6, 그 다음에 이 열이 행으로 가서 7, 8, 9 다음과 같은 행열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풀어볼까요? 행열 A가 다음과 같을 때 전체 행열 A, AT를 구하시오. 구하면 이 열이 행으로 가죠. 그래서 210, 이 열이 행으로 가면 267, 이 열이 행으로 가면 075. 근데 여기서 전체 행열로 구하기 전인 행열 A와 정치 행열인 AT의 행열의 형태가 같죠. 원소의 값도 같고 원소의 위치도 같고 이런 행열을 대칭 행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대각 성분을 이유고 주대각선상에 있는 성분들을 주대각 성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열의 주대각 성분은 265입니다. 대칭 행열에 대해 좀 더 설명하자면 항상 정방 행열이고 행번호와 열번호가 같은 주대각선 상을 기준으로 성분들이 대칭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역행열입니다. 역행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A의 역행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위첨자에 -1을 붙여주면 됩니다. A-1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항등행열은 I는 A 곱하기 A 역행열은 A 역행열 곱하기 A와 같습니다. 여기서 I는 정방행렬들 사이의 곱셈의 경우 곱셈의 항등원입니다. 이때 항등행열 I는 주대각 성분들은 모두 1이고 나머지 성분들은 모두 0인 정방행열입니다. 두 정방행열이 서로 곱하는 순서와 상관없이 항등행열을 산출한다면 그 두 정방행열은 서로에 대해 역행열이라고 합니다. 즉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는 I일 때 A는 B에 B는 A의 역행열이라고 합니다. A의 역행열은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다음은 특이행열입니다. 특이행열은 역행열을 갖지 않는 행열을 말합니다. 가역행열 또는 정칙행열이라고 부르는 것은 역행열을 가지는 행열을 말합니다. 또한 두 행열의 곱셈에 역행열을 취하면 각각의 역행열을 순서를 바꿔서 곱한 것과 같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 역행열을 하면 원행열로 돌아오는 것과 전체 행열의 역행열은 역행열의 전체 행열과 같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행열의 연산법칙을 정리하자면 덧셈은 다음과 같이 연산법칙을 쓸 수 있고 스칼라 곱셈은 다음과 같이 연산법칙을 쓸 수 있고 행열의 곱셈은 다음과 같은 연산의 법칙을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행열의 정의와 연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